실업자 수가 150만을 넘었으니까 실업 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실업 구제금이라는 보조금을 지출하니까 예산이 파탄났다. 그런데 1931년부터 1935년 사이에 영국은 급속한 경제 회복을 이룬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재무장관 네빌 체인벌린의 공헌이 있었다. 파운드화의 금본위제를 폐지한다. 그래서 영국 물가가 근본위 국가의 물가보다 하락해서 수출 무역이 유리했다. 근본위제라는 것은 파운드가 뭐 얼마간의 금에 상응하는 그 가치를 갖는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가치가 떨어지면 뭐 돈을 더 걷어 들인다든지 해가지고 파운드의 가치를 일정량이 맞게 계속 유지를 시킨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걸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은 영국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우리 돈 더 적은 돈으로 영국의 그 일정한 예를 들어서 뭐 1파운드짜리를 살려고 그러는데 더 적은 돈으로 주고 그거를 살 수가 있으니까 영국 수출에는 그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가 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영국이 그동안 이제 해왔고 거기서 이득을 본 자유무역을 포기한다. 그래서 보호관세 이걸 매겨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을 희생시켜서 영국의 상품 시장을 회복한다. 1931년 제2 웨스트민스터 율령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영국 의회는 자치령의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자치령에 국한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권, 그 다음에 조약 체결권은 자치령에 있다. 그리고 자치령의 수상이 국왕에게 직속된다. 그러니까 영국의 의회가 더 이상 자치령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고 국왕으로서만 이제 어떤 연결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921년 제정된 조약으로 아일랜드도 자치령이 된다. 그래서 아일랜드 자유국이 수립된다. 그리고 북부 아일랜드는 희망에 따라서 영국 본토로 남는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영국이고 여기는 아일랜드인 거죠. 그리고 1936년 영국은 이집트와 조교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이집트의 자유를 보장하고 영국 군대는 카이로에서 철수한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만을 수비하게 된다. 런던 극장에서는 위철리와 콩그리브 시대처럼 자유방종한 연극이 상영된다. 그래서 뭐 로런스, 헉슬리 이런 소설가가 조지 시대의 솔직성, 청교도의 진지한 전통, 종교적 급진주의가 정치평화, 성도덕의 급진주의로 진화하는 과정 등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적나라해진다 이거죠. 문학이. 왜냐면 빅토리아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그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자유, 방종한 문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이제 빅토리아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더 자유로워진 거죠. 대전 후 영국은 어떠냐면 독일이 너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 편이 됐다. 그리고 국제연맹이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무력을 행사하자. 이렇게 프랑스가 얘기를 했는데 영국은 그렇게 하지만 무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도의적 제재만을 가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대전의 발발. 1920년 이후 항공기술이 발달돼서 영국은 섬나라라는 이점을 거의 상실했다. 폴란드는 군비도 약했고 지원도 못 받아서 한 달 만에
완전히 점령됐다. 독일한테 점령된 거죠. 프랑스는 마지노선에 의존하는 방위전을 구축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마지노선이 북부 국경지대는 방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히틀러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중립을 유린하면서 1940년 5월에 북부 국경을 넣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이렇게 뭐 마지노선이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가진 않았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북부 국경이 이제 약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네덜란드하고 독일 요거를 침범해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독일이. 자, 됭케르크를 사수한 프랑스 사단의 전투, 그리고 독일 공군을 저지한 영국 전투기 부대, 이런 활동에 의해서 40만 병력이 무사히 구출된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이 밀리고 있었던 얘기예요. 됭케르크, 여기를 이제 프랑스군이 사수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40만 병력이 구출이 된다. 독일의 괴린 공군 총사령관, 이 사람이 맹렬한 폭격으로 방비시설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제 상륙작전을 쉽게 하려고 했다.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뭐냐? 영국으로 상륙하려는 그런 작전을 하기 위해서 폭격을 했다 이거죠. 전투기로, 그죠? 영국 공군은 이제 독일의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우수한 기술하고 그다음에 뭐 지상 관리 시설이 좋았기 때문에 독일 공군은 제공권을 차지를 못했다. 그리고 영국이 유고슬라비아하고 그리스에서 독일에 대한 유격전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근데 곧 독일이 그 두 나라를 정복을 했다. 자, 전선이 이제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아프리카 사막지대에서 트리폴리타니아하고 알렉산드리아 중간에 이탈리아군이 로멜 장군이 지휘하는 아프리카 독일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토브루크를 방비하고 있던 영국군을 포위한다. 그 이탈리아군이 이제 독일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트리폴리타니아하고 알렉산드리아 중간에 있던 영국군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던 이탈리아 군이었다는 거죠. 자, 트리폴리 여기서,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요 중간에 이탈리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토브루크를 방해하고 있던 영국군을 포위한다. 여기를 방어하고 있던 이제 영국을 포위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에 참전을 결심했는데 국민이 찬성할 때까지 유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현금 지불이 필요 없는 무기 대여법을 제정해가지고 영국에 막대한 물자를 원조하기 시작했다. 무기 대여법이 뭐냐면은 미국의 무기를 영국이 무한정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무기를 이제 주려고 하면은 그 절차들이 있죠. 그것들을 다 생략하고 빨리빨리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연합군이 1942년 카사블랑카, 오랑, 알지에에 상륙한다. 연합군이. 카사블랑카. 그 다음에
오랑 하고 알제 여기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하고 합류해가지고 합동작전합니다. 그래서 몽고메리 제8군단 한테 밀리고 있던 독일의 아프리카 군단을 격파한다.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이 튀니지에서 시칠리아 및 이탈리아로 진격한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이 튀니지에서 이 시칠리아 섬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리아로 이렇게 상륙한다는 거죠. 1944년 6월 6일 노르웨이가 아니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제 개시가 된다. 영국이 프랑스로 상륙을 하는 거예요. 노르망디가 이제 이쪽 지역을 노르망디라고 하는데 여기에 셰르부르예요. 코타텐 반도가 여기야. 여기로 이제 프랑스 상륙 작전을 한 거예요. 연합군이. 그래서 이제 독일은 무인 비행 폭탄이라는 무기를 북부 프랑스 칼레 해협에서 발사한다. 칼레 해협에서 신무기를 발사한다. 칼레가 이제 영국이랑 아주 가까운 여기죠. 그래서 발사하는데 영국이 이제 이걸 탐지해가지고 발사기지, 철도, 창고 등을 폭파해서 공격 규모를 약화시킨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독일의 지그프리드 요새선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공수부대 기습을 감행했으나 실패한다. 뭐 지그프리드 방위선, 요새선 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을 이제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공습 작전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에 러시아군이 연결된다. 그래서 동쪽에 러시아, 서쪽에 이제 서유럽 있는데 이제 거기서 연결되면서 히틀러가 자살하고 1945년 5월 7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에 조인한다. 일본도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1945년 8월 무조건 항복한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재정적,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통제 경제를 받아들인다. 노동당이 집권해서 1946년 잉글랜드 은행을 국유화한다. 그리고 1947년 탄광이 또 국유화된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됐냐? 모든 관공리와 주둔군을 인도에서 철수하도록 결정한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파키스탄과 인도 연방이란 두 개의 독립국가가 되고 두 나라가 함께 영국 연방에 가입한다. 그러니까 뭐 자치국이 된 거죠. 파키스탄. 자, 인도가 어떻게 분할이 되는 이제 분단 그죠? 분리가 되는 게 인도하고 파키스탄. 지금 여기 방글라데시지만 옛날에 이게 파키스탄, 인도하고 파키스탄으로 나뉜다 이거죠. 1949년 아일랜드가 영국 연방에서 탈퇴한다. 그래서 영국 왕의 정주권을 부인해서 완전한 공화국이 된다. 이제 아일랜드는 영국의 연방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독립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이집트, 수단, 수에즈 운하에서 군대를 철수한다. 자치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치령들의.